이런 정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선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 내부자들의 지분 변동 내역이 나와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종목이죠. 그리고 대형주이기도 합니다. 우량한 대형주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많아서 투자하기에 편리하기도 하죠. 반면에 중소형주는 정보도 별로 없고요.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잘만 고르면요, 대형주를 거뜬히 초과하는 수익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대형주가 아니라 소외된 중소형주, 그 중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수 있는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괜찮은 주식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즉 재무 건전성이 좀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는 사실 그 기업을 중장기 관점에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장의 재무 비율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재무 안정성이 좋은데 과연 나중에는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선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3가지,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주식 및 주주 구성입니다. 일단은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적으면 경영권 분쟁 위험이 있고요. 대주주 지분이 적잖아요. 그렇다면은 회사의 돈을 다른 데도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지분이 많으면 배당을 통해서 회수를 해가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배당을 하면 가장 많이 가져가는 주체가 대주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그런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배당 정책, 즉 주주 환원 정책에 더 힘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약간 조미료 같은 개념인데, 장학재단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지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장학재단은 다른 수입원이 없거든요. 그 재단이 투자한 그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재단이 있고 대주주 특수 관계인으로 지분율까지 높다면 배당에 좀 우호적인 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일단 자사주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자사주를 꾸준히 사들였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배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기업의 자사주 지분율이 30%예요. 근데 그 기업이 만약에 100억을 배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30%에 해당되는 자사주 지분은 그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70%의 주주들한테 그 100억이라는 배당금이 가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자사주를 꾸준히 취득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수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자라고 한다면 최대 주주의 친인척, 그리고 임원을 들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부자의 자사주 매수를 잘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죠. 내부자가 그 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그 내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저평가된 상태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임직원의 구성과 근속 연수, 그리고 평균 연봉 수준, 특히 대표이사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기왕이면은 미국 소재의 MBA 출신이 좋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학벌 지상주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가방끈이 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유 중 하나가 미국 기업들은 주주 환원에 상당히 힘씁니다.
배당을 하더라도 매 분기 배당을 하고요. 지난 10년간 미국 상장 종목 중에서 매년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이 1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미국의 이 투자 문화는 주주 환원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고장에서 배우고 온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에 힘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의 근속 연수가 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그만큼 직원들이 오래 다닐 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일은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직원들이 오래 잘 다니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임금 수준도 어느 정도 이상인 그런 기업이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와 연관이 되니까요. 참고로 평균 근속 연수, 그 다음에 연봉 이런 부분은 동종 업계와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상반된 업종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TY홀딩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가장 최근 사업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주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주식 및 주주 구성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일단 윤성민 씨가 대주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관계인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라고 해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38.3%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은 대주주 혼자 그 부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그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38.3%인데 이거는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서암 윤세영 재단이라고 있죠. 재단이 실제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배당에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자사주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사업보고서를 열어보고 1회사의 개요, 그 다음에 주식의 총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식의 총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자기 주식수가 여기에서 보시면 317만 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그 부분은 그 기업의 발행 주식수와 비교를 하면 되겠죠. 발행 주식수가 한 8,800만 주, 그 중에 자사주가 317만 주니까 대략적으로 발행 주식수 대비 자사주 보유 비율이 한 3, 4% 정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과거에도 자사주를 꾸준히 취득을 했는지 그 부분은 여기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보고서명에 자기 주식 취득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2년 기준으로 검색을 한 것인데 2020년 이때 들어서도 자사주를 취득한 현황이 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을 했네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이때 싸게 자기 회사 주식을 사모으는 차원에서 자사주를 취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수,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지분 공시를 클릭해 보면 이 4개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이것을 체크한 다음에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내부자들의 지분 변동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최근 것을 클릭을 해보니까, 그리고 3번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 이것을 눌러보니까 세부 변동 내역에 장내 매수라고 해서 2월 7일, 2월 10일에 3만 1000주, 15,000주 가량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자사주를 취득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내 매수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HTS를 키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샀다. 회사 돈이 아니라 그 임원의 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임직원의 구성, 평균 근속 연수, 평균 연봉 등,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한국기업평가의 사례인데요. 가장 최근에 사업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걸 딱 열어보시면 임원 현황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뭐 대표이사겠죠. 김기범 씨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와튼스쿨 MBA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왔으니 주주 환원 정책에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증권사도 거쳤네요. 직원들의 뭐 평균 근속 연수, 이런 부분은 쭉 내려보시면 여기 직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평균 근속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1년, 여자는 10년. 이 정도네요. 그리고 1인 평균 급여액이 나와 있죠.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8,800. 그리고 여자는 5,3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3분기 누적 기준이니까 4분기가 반영된 사업보고서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있겠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근속연수도 높고 평균 급여액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동종 업계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MBA 출신 대표이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느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회사의 개요,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여기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이 기업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배당 성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그런 중소형주를 우리가 어떻게 고르는지 크게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의 주식 투자 이야기라는 서적에서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저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금융권 종사자가 아니에요. 직장인 투자자로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은퇴를 해서 전업 투자자로 계신 분입니다. 무려 35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선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투자 시절 때 아이투자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매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양한 투자자분들에게 약간 좀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투자법은 다소 좀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인기 주식을 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을 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재가치를 찾아가면 그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법입니다. 목표 수익률도 상당히 소박해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14년간 연평균 22%의 수익률을 냈다고 해요. 이분은 또 굉장한 다독가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명 투자 서적은 다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해외 유명 투자 대가들의 격언이 상당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다가 투자가 잘 안 될 때, 슬럼프를 겪을 때 시적절한 투자 대가들의 격언이 얼마나 잘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책에 잘 녹아져 있다. 단기간의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쌓아가는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